헐리우드에서는 지금 다이어트가 유행이 아니라 위고비가 유행이다. 한때는 크로스핏이나 저탄고지가 유행이었지만 지금은 침묵 속에서 살을 빼는 것이 트렌드가 되었다. 아델은 갑자기 날씬해졌고 일론 머스크는 직접 위고비 맞았다고 밝혔다. 카디비나 킴 카다시안도 비슷한 류의 약을 맞았다는 의혹이 있을 정도다. 이쯤 되면 다이어트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다. 식욕 억제는 이제 정신력의 영역이 아니라 약물의 작용으로 설명된다. 그 중심에 바로 위고비가 있다. 지금부터 이 약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왜 전 세계 의사들이 비만 치료의 게임 체인저라고 말하는지 하나하나 파헤쳐보자. 비만은 단순히 살이 찐 상태가 아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을 만성질환으로 분류하고 있고 한국비만학회도 비만은 대사장이며 뇌의 포만 중추에 문제가 생긴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 치료법이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굶고 운동해서 뺀 살은 대부분 1년 이내에 다시 찐다. 왜냐하면 뇌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착각하고 강제로 식욕을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이때 뇌의 식욕 중추에 작용하는 물질이 바로 GLP-1이다. 이 호르몬은 원래 장에서 분비되며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고 포만감을 느끼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 이걸 모방한 것이 바로 위고비의 핵심이다. 위고비는 세마글루타이드라는 물질을 주 1회 주사하는 약이다. 원래는 노보노디스크라는 덴마크 제약회사가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했다. 이 회사는 1923년부터 인슐린을 만들어 온 회사이며 당뇨 치료 분야에서는 세계 최강이다. 세마글루타이드는 원래 오젬픽이라는 이름으로 2017년에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 조절과 함께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사는 다이어트 전용 주사제로 새롭게 임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평균 체중의 15% 이상을 감량할 수 있다는 대규모 임상 결과를 확보했고 2021년 6월 드디어 미국 FDA로부터 비만 치료제로서 위고비라는 이름으로 승인을 받았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약은 단순히 식욕 억제가 아니라 뇌를 속여서 배부름을 느끼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다이어트 약은 대부분 카페인처럼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서 식욕을 줄였고 그 때문에 불면증, 심장 두근거림, 우울증 같은 부작용이 심했다. 하지만 위고비는 위에서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를 늦추고 혈당을 안정시키면서 동시에 뇌에 포만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방식으로 식욕을 억제한다. 쉽게 말하면 위를 느리게 비워주고 배고픔을 덜 느끼게 만들어준 것이다. 위고비는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면 된다. 폐렴 주사로 되어 있어서 당뇨 주사처럼 배나 허벅지에 자가 주사가 가능하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저용량으로 시작해서 4주마다 용량을 점점 늘려간다. 최종적으로 2.3mg까지 증량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체중 감량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초기에는 구역감이나 복부 팽만감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지만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호전되며 먹는 양 자체가 줄어들어도 심리적 불안이 적다. 이게 바로 위고비의 가장 큰 강점이다. 지금까지 비만은 의지의 문제라고 여겨졌지만 이제는 뇌와 호르몬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위고비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비만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바꾼 약이다. 헐리우드 셀럽들이 위고비를 맞는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식욕과의 싸움에서 스스로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고통을 참아가며 굶을 것인가? 아니면 뇌를 속이는 방법을 쓸 것인가? 아델은 데뷔 초부터 살이 많은 가수로 유명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목소리를 칭찬했지만 외모에 대해서는 늘 조롱 섞인 시선을 보냈다. 그녀는 175cm에 110kg에 가까운 몸무게를 가지고 있었고 단 한 번도 다이어트에 성공한 적이 없었다. 그런 아델이 2021년부터 모습을 바꾸기 시작했다. 최종적으로는 약 45kg 이상을 감량했고 지금은 65kg 전후의 체형을 유지하고 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운동으로 뺐다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트레이너와 인터뷰한 영국 매체들이 GLP-1 계열 약물의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위고비를 포함한 이 계열의 주사는 당뇨 치료에서 시작됐지만 현재는 전 세계 셀럽들이 가장 많이 찾는 체중 감량 주사로 알려져 있다. 아델은 무대에서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다. 춤소리 하나 없이 노래를 부르고 이전보다 훨씬 강한 자존감으로 무대를 지배했다. 그녀가 바꾼 것은 체중이 아니라 음식을 대하는 감정이었다. 아델은 지금도 완벽하게 날씬한 몸은 아니지만 단단한 몸과 흔들리지 않는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식욕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다시 설계한 경험이 있다. 킴 카다시안은 2022년 맥갈라 행사에서 마릴린 먼로가 입었던 드레스를 착용하며 세계적인 이슈를 만들었다.
그 드레스는 너무 작아서 킴이 입기 위해선 체중을 줄여야만 했다. 그녀는 행사 3주 전부터 다이어트에 돌입했고 실제로 7kg 이상을 감량해 드레스를 입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감량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며 단순한 식이요법이나 운동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미국 연예 매체들은 킴이 위고비나 그와 유사한 GLP-1 계열의 주사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녀는 이 사실을 부인했지만 의료계에서는 위고비의 사용 흔적이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그녀의 다이어트 당시 구토, 메스꺼움, 과민 반응 등의 증상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위고비 초기 적응기 부작용과 일치한다는 분석도 있었다. 킴의 변화는 단순한 외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세계적인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업가이자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억 명을 가진 인플루언서다. 그녀가 보여주는 이미지 하나가 세계 패션과 미용 트렌드를 바꾼다. 그런 그녀가 감량을 위해 약물을 선택했다면 그건 단지 살을 빼기 위해서가 아니라 브랜드 전체를 움직이기 위한 결정이다. 리벨 윌슨은 할리우드 코미디 영화의 대표 여배우였다. 피치 퍼펙트 시리즈에서 보여준 이미지처럼 뚱뚱하지만 당당하고 유쾌한 역할로 사랑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2020년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당시 110kg이 넘었던 그녀는 약 1년 반 만에 총 45kg 이상을 감량했고 지금은 65kg 초반의 체중을 유지 중이다. 리벨은 다이어트를 하면서 위고비 계열의 약물을 사용했다고 직접 말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밝힌 식욕 저하의 느낌, 그리고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이게 된 계기, 이 모든 것이 위고비 사용자의 후기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그녀도 이 약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내 인생은 사람들이 주는 웃음에 갇혀 있었고 나는 늘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살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결국 내가 나를 잃지 않으려면 몸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했다. 그녀는 지금도 건강한 삶을 위해 운동과 명상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셀럽들이 감량한 숫자를 보면 대부분 30에서 45kg 이상이다. 이건 단순히 다이어트에 성공한 수준이 아니다. 몸의 체계를 바꾸고 식욕이라는 감정을 설계하고 스스로를 다시 디자인한 결과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GLP-1이라는 키워드가 숨어 있다. GLP-1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1이라는 뜻으로 원래는 우리 몸 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다. 식사를 하면 이 호르몬이 분비돼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도와 혈당을 안정시킨다. 위고비는 이 GLP-1를 인공적으로 만들어 몸에 주입하는 약물이다. 이 주사는 뇌에 포만감을 전달하고 위장의 배출 속도를 늦추고 식사량 자체를 줄이도록 만든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식욕이라는 감정이 뇌에서 아예 약해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금 이 GLP-1의 대표 사용자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 바로 일론 머스크다. 일론은 2022년 자신의 X 계정에서 한 팔로워가 어떻게 그렇게 체중을 감량했냐는 질문에 Fasting and Wake Up이 단식이고비라고 직접 언급했다. 그는 원래 사업에 몰입한 스타일이라 운동이나 식단에 많은 시간을 쓰지 않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는 위고비를 통해 식욕이라는 비효율적 시스템을 제어하겠다고 선택했다. 그의 전 비서와 주변인에 따르면 일론은 식사 시간에 미팅을 잡는 걸 싫어했으며 식사 중에도 음식을 즐기지 못했다고 한다. 즉 그는 음식에 감정을 쓰는 것을 낭비라고 여겼고 위고비는 그런 그에게 최적의 솔루션이었던 것이다. 일론은 그 이후 15kg 이상 감량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위고비와 함께 간헐적 단식도 병행했으며 하루 일식 혹은 이식 구조로 바꿨다. 물론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바꾼 건 몸이 아니라 시간 사용 구조였다. 먹는 시간을 줄이고 식욕에 신경 쓰는 시간을 없앴고 그 결과 집중력과 에너지 효율이 올라갔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나는 내 뇌를 돈을 벌기 위해 쓰고 싶다. 그런데 식욕은 늘 나를 방해했고 이제는 그걸 뇌에서 제거한 느낌이다. 일론 머스크는 위고비를 살을 빼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생산성을 위한 투자로 본다. 그 철학이 바로 지금 수많은 CEO들과 창업자들이 이 약을 주목하는 이유다. 우리와 셀럽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식욕 앞에서 무너지는 인간의 감정은 그들도 똑같았다. 그들은 그 감정을 도구로 통제했고 그 도구가 바로 GLP-1 계열 주사였던 것이다. 그 여자는 병원 대기실에서 펜 하나를 손에 쥐고 있었다. 펜이라고 해서 볼펜처럼 생긴 줄 알았는데 약국에서 건네받은 건 회색의 두툼한 주사기 형태였다. 처음 맞는 주사에 대한 두려움보다 내가 또 실패하면 어쩌지?
그 생각이 더 무거웠다고 했다. 그녀는 52세 회사원이고 20년 넘게 다이어트를 반복했다. 탄수화물 중독과 폭식 습관이 있었고 체중은 83kg에서 늘 제자리였다. 자존감은 바닥이었고 갱년기와 맞물려 몸은 늘 붓고 피곤했고 무릎 관절염까지 시작됐다. 그녀는 병원에서 체질량 지수 BMI가 29라는 진단을 받았고 그때 의사가 위고비를 권했다. 위고비는 단순한 알약이 아니다. 주 2회 배나 허벅지에 맞는 자가주사 방식이다. 1펜이라고 하면 그 안에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처음에는 소량인 0.25mg으로 시작하고 4주마다 점점 증량해서 최종적으로는 2.3mg까지 올라간다. 처음 4주는 한 펜으로 4주간 사용할 수 있다. 주사기에 다이얼이 있어서 회전하면 정확한 양이 맞춰지고 그걸 한 번씩 주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용량이 올라갈수록 한 펜으로 쓸 수 있는 주사 횟수는 줄어든다. 2.3mg에 도달하면 한 펜이 곧 1회분이 된다. 즉 일주일에 1펜씩 사용해야 하는 구조다. 한국에서는 이 펜 하나의 가격이 보통 병원 기준으로 30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다.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 달 4펜이면 약 120만 원에서 140만 원이 들어간다. 이 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급여 진료이며 병원에서 비만 진단을 받은 후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구입할 수 있다. 이 여자는 처음엔 너무 비싸서 포기할까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전에 써왔던 다이어트 식단과 보조제, 헬스장 등록, 요요로 인한 스트레스 치료비를 생각해보니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번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주사 후 첫 주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식욕이 줄어든 듯 하다가도 저녁이 되면 전처럼 폭식이 이어졌다. 그런데 용량이 올라간 5주차부터는 갑자기 식욕이 뚝 끊겼다고 한다. 저녁에 라면이나 과자를 생각하지 않게 되고 점심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저녁은 건너뛰게 되었다. 무언가 의지가 강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뇌가 조용해졌다고 느꼈다고 한다. 그녀는 지금 3개월 차에 접어들었고 83kg에서 71kg까지 감량했다. 12kg가 빠졌지만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건 체중보다 얼굴빛이었다. 피부가 맑아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물론 부작용도 있었다. 초기에 메스꺼움이 심했고 변비가 생기면서 배가 더부룩했다. 하지만 병원에서 수분 섭취를 늘리고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면서 대부분 해결됐다. 이 여자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다. 지금도 전국의 수많은 병원에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위고비를 처음 만난다. 그리고 그들은 똑같이 묻는다. 진짜 효과가 있나요? 그럼 요요는 안 오나요? 부작용은 없나요? 실제 사용자들의 후기를 보면 대부분 2개월부터 감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식욕이 억제되면서 자연스럽게 섭취 칼로리가 줄고 하루 일식 혹은 한 점 오식 구조로 변한다. 초기엔 어색하지만 한 달 이상 지나면 몸이 적응하게 된다. 이 시점부터 10kg 전후의 감량이 일어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건 아니다. 약만 맞고 식단 조절도 운동도 안 하는 사람은 감량 속도가 느리고 부작용에 더 민감하다. 또 어떤 사람은 약값 부담 때문에 중간에 중단하고 다시 예전의 식욕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이걸 막기 위해선 위고비는 수단일 뿐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살을 빼주는 약이 아니라 살이 빠질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약. 그 상태에서 내가 어떤 루틴을 갖는지가 진짜 다이어트를 결정한다. 지금 병원에서는 위고비 처방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대기자가 넘쳐난다. 물량이 부족해서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하는 병원도 있고 펜이 들어올 날짜를 따로 공지해주는 곳도 있다. 또한 일부 병원은 체질량 지수가 30이 넘지 않으면 처방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약을 막기 위해 일부러 체중을 불리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다. 이 상황은 위고비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현대인이 식욕을 이기지 못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신호는 약 하나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 약을 어떻게 쓰느냐? 그 시간 동안 나는 뭘 하느냐? 그게 결국 이 여자의 12kg와 다른 사람의 요요를 가르는 차이다. 위고비는 처음 단추를 꿰는 역할만 한다. 그 뒤는 사용자의 선택이다. 누군가는 말한다. 살만 빠졌지. 몸이 축 났다. 예전보다 더 피곤하다. 이건 방향을 놓쳤다는 신호다. 하지만 반대로 이 약이 준 짧은 기회를 완전히 바꿔낸 사람도 있다. 위고비와 함께 단백질 중심 식단을 유지하고
하루 20분 걷기부터 시작한 이들이 몇 달 후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운동을 병행한 사람은 근육량을 지키고 지방만 선택적으로 감량했으며 혈압과 혈당까지 동시에 개선됐다. 위고비는 몸을 가볍게 만드는 약이 아니라 변화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약이다. 그 조건이 주어졌을 때 기회로 삼느냐 그냥 지나가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 채널은 약을 대신 추천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선택이 더 나은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누군가에게 운동이 먼저고 누군가에게 식단이 먼저고 또 누군가에게 이 작은 주사 한 방이 그 모든 시작일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든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위고비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